이번 시간에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교과서를 읽으면서 밑줄 긋고 필기합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 학습 목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이해할 수 있다. 범죄의 성립과 불성립.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로 인정되는데 이를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 한다. 구성 요건, 해당성,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한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법률에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과 폭행을 하면 형벌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부작위범, 범죄는 보통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결과 성립한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다만 부작위범으로 처벌되려면 그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 즉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한다. 가에서 갑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나에서 을의 행위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갑은 쓰러져 있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을은 물에 빠진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 행위를 일부러 했을 때 성립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돈을 훔치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쓰려고 일부러 남의 돈을 가져왔을 때 성립한다. 이처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려는 의사를 고의라고 한다. 불을 놓을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불이 나서 집을 태워버린 것처럼 실수로 법에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법에서는 이를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는 과실이 범죄가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만 범죄가 된다. 과실이 범죄가 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과실치사죄, 과실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 경우, 과실치상죄, 실수로 불을 내 재산적 손해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실어죄, 실수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경우, 과실교통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돈을 훔치려고 했지만 돈을 훔치는데 실패한 경우와 같이 범죄자가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이를 미수범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도 한다. 범죄자가 의도한 대로 범죄가 완전히 성립한 경우는 기수범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가벼운 형벌이 부과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범이라 하고 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을 공범이라 한다. 사례로 확인하는 범죄의 여러 형태. 갑은 병이 게임기를 훔치려고 하였으므로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또 갑이 게임기를 완전히 훔친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수범에 해당한다. 을은 갑에게 게임기를 훔치라고 제안하였으므로 교사범, 또 갑이 게임기를 훔치는 동안 망도 보았기 때문에 종범이기도 하다. 위법성,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사형집행관의 사형집행 행위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가 되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위법이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법성이라고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인근 가게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허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며 그 종류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있다. 축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력한 태클은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부상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사례로 보는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강도가 흉기로 찌르려는 것을 피하려고 근처에 있던 몽둥이로 강도를 때려 강도의 팔이 부러졌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상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나운개에 쫓기다가 급하게 남의 집에 담을 넘어 피하는 과정에서 담 너머에 있던 장독이 깨졌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와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구행위,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지갑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을 이틀 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쳐 절도범을 넘어뜨려 자기 지갑을 되찾았다면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승낙을 받아 복부 수술을 했다면 의사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행위, 법령,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체포와 감금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인간 행위의 한계, 이 사례에서 구조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였으므로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구조된 사람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비난할 수 있을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긴급 피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우리 형법에서는 구제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에 비하여 우호한 경우에만 긴급 피난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례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은 인간에게 기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책임,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시 책임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따져야 한다. 이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를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너무 어리면 자기가 한 행위가 나쁜 짓인지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이 9세에 불과한 어린이라면 그 어린이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이라면 범죄가 성립하나요? 우리 형법은 범죄가 안 된다고 오인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성인 범죄자와 똑같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될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다소 완화된 절차를 밟게 된다. 청소년은 마음과 몸이 덜 성장한 상태이므로 성인 범죄자와 같게 취급하기보다는 교육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사례에서 A양이 저지른 범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A양의 형량은 최고 징역 20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피해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고하셨습니다.